여러분은 어렸을 때의 일이 다 기억나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다 기억나진 않지만 정말 인상 깊었던 일들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너무 즐거웠던 일이라던가 슬펐던 일이라던가 심지어 무서웠던 일은 잊히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기도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절대 잊을 수 없는 무서운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이야기는 어린 소년들의 철없는 장난으로 시작합니다. 그 어린 소년 중 한 소년의 이름은 우혁이고요. 우혁 씨의 이야기를 더 무섭고 재미있게 전해드리기 위해 제가 우혁 씨가 되어 이야기해드릴게요. 어릴 적 동네에는 깡통 할아버지라 불리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불리는 이름처럼 동네에 버려진 깡통을 모아다가 고물상에 파는 할아버지였는데요. 등에는 흰 그리고 더러운 포대를 이고 허리춤에는 집게와 가위, 칼 등을 주렁주렁 차고 다니셨죠. 그 모습이 마치 어른들에게 들었었던 망태 할아버지를 닮아 저와 친구들은 그 할아버지를 망태 할아범이라 부르고 또 놀리고 다녔어요. 할아버지의 다리가 불편했음에도 정말 철없이 놀려댔죠. 하루는 그 할아버지의 깡통 포대를 발견했습니다. 친구들과 놀다 오는 길에 발견했는데 동네 슈퍼 앞 계단 위에 할아버지 포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 아마 할아버지는 잠시 그 슈퍼에 들어가신 듯 했죠. 그때 한 친구 녀석이 제안을 했습니다. 야, 우리 저 깡통 포대 훔쳐다가 하천에 버리자. 라고요. 우리는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에 다른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깡통 포대를 훔쳐버렸습니다. 한 녀석이 슈퍼에 들어가 망을 보고 나머지 녀석들이 포대를 훔쳐 달아나는 식으로요. 그렇게 저와 친구들은 포대를 들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포대 안의 깡통들이 달그락거리며 요란한 소리가 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냉큼 우리를 쫓아오셨죠. 할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했기 때문에 절뚝거리면서 쫓아오셨어요. 하천은 큰 길을 건너야 했는데 저희는 때마침 바뀐 빨간불 때문에 건너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할아버지가 거의 다 쫓아오셨는데 길을 건너지 못했으니까요. 드디어 초록불로 바뀌고 길을 건너 하천으로 뛰었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가까이 쫓아오신 거예요. 잡히면 너무 많이 혼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대를 바닥에 휙 던져버리고는 냅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저희를 쫓아오시다가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신 거예요. 신음을 참으며 매우 아파하셨죠. 할아버지가 쫓아오시다가 넘어진 모습을 본 친구들은 도망가다가 멈춰서 너무 재밌다는 듯 깔깔대며 웃었어요. 야, 오늘 정말 재밌다, 그치? 라는 친구의 말에 전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거든요. 다른 한 친구는 내일 또 할래? 라고 말을 했고 친구들은 모두 그 말에 그러자며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곤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친구들과 모여 놀고 있는데 저 멀리서 깡통을 주워 담고 계신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어제 할아버지의 포대를 훔치자고 말했던 다운이란 친구가 갑자기 재미있는 생각이 났다며 숨어서 지켜보라고 말했죠. 다운이는 할아버지 쪽으로 달려가 바닥에 있는 포대를 발로 뻥 하고 차버리고는 도망갔어요. 할아버지는 내 인원! 하며 다운이를 쫓아가셨지만 다리가 불편한 할아버지는 다운이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러던 그때 할아버지가 얼만큼 쫓아왔나 뒤를 돌아보며 뛰던 다운이가 언덕에서 내려오는 자전거를 피하다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다운이는 그 사고로 얼굴과 팔다리가 까져서 상처가 나고 피가 줄줄 흘러내렸어요. 다친 다운이를 보고 저와 친구들은 우르르 달려가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도 다친 다운이가 걱정이 되셨는지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휴지를 건네주시며 괜찮냐고 물어보셨죠. 하지만 다운이는 많이 놀랐는지 대꾸도 없이 엉엉 울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온 동네가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친 다온이가 엉엉 울며 집으로 돌아가자 집에 계신 부모님이 다온이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셨나 봐요. 그러자 다온이는 자신이 한 일을 모두 말하면 부모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그냥 애들이랑 놀고 있었는데 깡통 할아버지가 갑자기 겁을 줘서 도망가다가 다쳤다고 자기가 한 짓은 쏙 빼놓고 말을 한 거죠. 그 길로 다온이 부모님은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할아버지에게 동네에서 쫓아내겠다느니 더럽다느니 모진 말들을 모두 쏟아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곤 그날 이후로는 할아버지를 볼 수 없었어요.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10시가 넘은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야근한 아버지가 드시려고 하니 두부 한 모와 콩나물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셨죠. 저는 투덜대긴 했지만 돈을 받아 심부름에 나섰죠. 그런데 망태 할아범이다. 할아버지가 제 앞 건너 골목을 지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흰 포대를 등에 이고 불규칙한 쩔렁이는 소리를 내며 말이죠. 저는 오랜만에 마주친 깡통 할아버지가 반갑고 신기했는지 저도 모르게 따라갔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할아버지는 좌우로 흐느적거리며 발을 옮기고 있었어요. 이전보다 발을 옮기는 게 더 힘겨워 보였죠.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가 우리를 따라오다가 넘어지셨을 때 그때 더 다치셨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엄청 무거운 것을 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포대도 평소보다 크고 두터워 보였고 그 안엔 무언가가 꾸물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포대에 뭐가 들어있는 거지? 라는 의문이 생겨서 할아버지를 계속 뒤쫓았습니다. 몰래 뒤쫓다가 문득 심부름 가던 길이라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더 늦으면 어머니께 많이 혼날 것 같아서 궁금함은 뒤로 하고 슈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슈퍼로 가던 중에 어디선가 본 듯한 신발 한 짝을 발견했어요. 분명 그 신발 어디선가 본 듯한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다음날 저는 친구들에게 어젯밤에 본 망태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들은 할아버지가 돌아왔으니 다시 놀리러 가자며 좋아했죠. 그러던 그때 교실 안으로 다온이의 어머니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셨습니다. 다온이 못 봤니? 어머니가 울먹이시며 물어왔습니다. 다온이가 어젯밤에 집도 안 들어오고 실종되었다는 거예요. 좁았던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이 금세 소문이 났고 동네 사람들 모두가 다온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다온아! 저는 그때까지도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하고도 다온이 녀석은 어디에 숨어 있을 거라고 떠들기도 했죠. 하지만 몇 시간 뒤 대성통곡하고 있는 다온이네 어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본 신발을 껴안고 울고 있는 다온이네 어머니를요. 그제야 그 신발이 다온이의 신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어젯밤 마주친 할아버지가 다온이를 잡아간 건 아닐까 하고요. 또 할아버지가 정말 다온이를 잡아간 거라면 저도 잡혀갈 수 있다는 생각에 무서워서 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선 이야기를 듣더니 저를 데리고 곧장 다온이네로 달려가 다온이네 부모님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저희는 모두 곧장 할아버지 댁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문이 부서져라 두드려봐도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인기척 또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다온이네 아버지가 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셨고 곧이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어요. 이후 알고 보니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조금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왠지 저희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 같았거든요. 그 이후 저는 부모님께 크게 혼났습니다. 할아버지를 봤다고 거짓말한 일에 대해서요. 할아버지를 봤다고 말씀드린 건 거짓말 아니라고 확실하게 할아버지를 봤다고 부모님께 재차 말씀드려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되돌아온 건 부모님의 회초리 뿐이었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제 행동이 괘씸했는지 부모님도 뛰쳐나가는 저를 잡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시간은 점점 흘렀고 점차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소용없었어요.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밖에 있어 본 게 처음이라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던 정자에 홀로 쓸쓸하게 누워있던 저는 집에 다시 돌아갈까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저 멀리 지나가는 깡통 할아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두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분명 확실히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 등포대에는 저번에 본 것처럼 무거운 무언가를 이고 계셨고 힘들게 한 발 한 발 옮기며 걷고 계셨죠. 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덜덜 떨면서 할아버지를 뒤쫓아갔어요. 할아버지 포대에 다운이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할아버지에게 들킬까 숨죽이며 천천히 뒤쫓고 있는데 갑자기 감쪽같이 할아버지가 사라지신 거예요. 주변을 둘러봐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바로 뒤에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뒤돌아본 저는 그대로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어요. 바로 뒤에 할아버지가 서 계셨거든요. 그것도 정말 화가 잔뜩 난 무서운 얼굴로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 앞만 보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망치자 할아버지도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내며 빠른 속도로 쫓아오셨어요. 예전이라면 다리가 불편해서 절대 못 쫓아오실 거리인데 할아버지는 엄청난 속도로 절 쫓아오셨습니다. 전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서 너무 힘들었지만 여기서 멈추면 그 자리에서 잡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를 악물고 뛰고 또 뛰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제 뒤를 바짝 쫓으셨고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훅 잡아채던 그 순간 눈을 떴습니다. 꿈이었어요. 마을 정자에 누워있다 깜빡 잠이 들었던 거예요. 전 다행이다 생각하며 안도의 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또다시 달그락달그락 깡통들이 마구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이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엄청 크게 들려왔죠. 너무 놀란 저는 뒤를 돌아봤고 칠흑같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저 멀리서 시커먼 형체가 빠른 속도로 이곳을 향해 달려오는 것 같았어요. 전 먼지 모를 공포감에 손 하나도 까딱하지 못하고 얼어붙은 채로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그 까만 형체는 점점 가까워졌고 자세히 바라보니 깡통 할아버지였습니다. 아까 꿈에서 본 것과는 달리 할아버지의 포대는 가벼워 보였고 할아버지는 저를 향해 하며 달려오셨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너무 무서워서 두 눈을 질끈 감은 채로 이 순간이 끝나기만을 간절히 빌었죠. 바로 그때 찰싹 누군가 뺨을 때리는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또 꿈이었던 거죠. 어머니는 울먹이시면서 우혁아, 이제 정신 들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을 뛰쳐나간 저를 찾아다니시던 어머니께서 잠들어 있던 절 발견하고는 마구 흔들어 깨웠는데 제가 한참 동안 깨어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뺨까지 때리신 거죠. 저는 그 순간 왈칵 울음이 쏟아져 엉엉 소리내며 울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요. 어머니는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었냐고 물어보셨죠. 저는 어머니께서 우리 때문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다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우리를 다 잡아가려고 하시는 것 같다고, 꿈에서도 2번이나 날 잡아가려고 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셨어요. 그곳은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평소 할아버지를 챙겨주시던 슈퍼 아주머니께서 가족이 없는 할아버지를 위해
조촐하게나마 빈소를 마련해 주셨더라고요. 어머니는 할아버지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할아버지께서도 용서를 받아주실 거라고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다고, 거기선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할아버지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슈퍼 아주머니께서는 원래 할아버지가 지병이 있으셨다고 위로를 해주셨지만 너무 죄송하단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죠. 함께 가신 어머니도 저와 같이 우셨어요. 그리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계속 되뇌이셨습니다. 그날 이후 할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해 주셨는지 제 마음의 짐이 줄어들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더 이상 할아버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꿈속에서조차도요. 자, 여러분, 오늘도 괴담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저희 스튜디오 요신 괴담랩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나 기묘한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하단의 더보기란에 있는 요신 카페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 시 소정의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괴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